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마인드 면접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인드 면접팀의 실제 면접 준비 경험과 3년간 각 지역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 조언 등을 분석해서 만든 합격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마인드 면접팀에서 개발한 합격 로드맵을 통해 2차 심층 면접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1차 시험을 위해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죠? 이제 다시 2차 심층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데 막막함, 두려움, 답답함, 불안 등 여러 감정의 복합적인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 카페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셨을 건데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2차 공부를 시작한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시간의 부족으로 불안하게 되고 멘탈을 잡기가 힘든 것이죠. 1차에 비해 2차 면접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만큼 선생님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정확한 방향으로 면접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즉,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알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합격 로드맵입니다. 합격 로드맵을 처음부터 장착한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의 2차 심층 면접 준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합격을 위한 심층 면접 합격 로드맵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인드 면접팀에서 개발한 합격 로드맵을 선생님들을 위해 특별히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큰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격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지원한 교육청의 시험에 대해 파악하고 면접에 나올 내용에 대해 이해와 공부를 한 후 이 내용들이 잘 전달할 수 있게 답안을 구성해서 이를 반복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 각 순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합격 로드맵의 1단계는 시험 파악으로 지원한 교육청의 시험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과 교육청마다 공부법과 주의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인데요. 사례대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교육청별 시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교육청별로 2차 시험 면접의 방식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원한 교육청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자체 출제 지역인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 지역인지를 확인합니다. 평가원 지역으로는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인천, 충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작년 2차 면접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성형과 즉답형의 문항수, 구상시간과 면접시간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 임용면접의 마인드 이론편의 17페이지에 제공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체크리스트에 지원 교육청의 시험 정보를 정리하면 한눈에 정보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공부 방향성도 잡힐 수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시험 방식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과 주의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1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교육청 합격생들의 지혜를 참고하는 것인데요. 합격생들은 이미 2차 심층 면접 준비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공부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누구보다 생생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용문접의 마인드 다음 카페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합격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여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대해 파악했으면 이제 면접에 나올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합격 로드맵의 2단계인 내용 이해입니다. 2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공부 시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기 때문에
2차 공부 시작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때 1차 시험 후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2차 준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마인드 카페에서 마인드 책 돌리기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마인드 책 돌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임용문제별 마인드 이론편을 빠른 시간 안에 1회독해서 공부 시작 어려움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효율적인 면접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출분석법, 주제별 공부법, 시책 공부법, 스터디 운영 방법 등을 습득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용면접의 마인드 이론편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공부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기출분석과 주제별 공부에 관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단계의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면접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궁금증입니다.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마인드 카페의 면접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자세한 답변을 얻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합격 로드맵의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단계 내용 이해 파트의 공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출분석 방법입니다.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다시 출제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기출문제는 출제 지역의 문제 유형과 자주 나오는 교육 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출제 지역의 문제와 제시문의 길이, 문제 형식 등의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역마다 문제와 제시문의 길이가 다른데요. 기출분석을 통해 지원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의 길이가 B4 시험지 5에서 10줄 이내인지, A4 시험지 반 이상을 차지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복귀가 된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문제보다 길이가 많이 짧기 때문에 꼭 합격자들의 수기를 통해 문제의 길이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형식을 알 수 있습니다. 2022 경기 비교과 구상형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표가 나올 수도 있고 2018 서울 공통 즉답형 문제와 같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에 그림, 시, 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허를 찌르는 문제의 유형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용문제별 마인드 이론편 2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다빈도 기출 주제입니다. 면접에서 자주 출제된 주제는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분석을 통해 지원한 교육청에서 자주 나온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이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용문제별 마인드 이론편에서는 7개년의 기출문제를 모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2단계 내용 이해 파트에서 주제별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임용문제별 마인드 이론편의 민주시민교육 주제별 기출 파트 중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제, 즉 민주시민교육이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물어보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학생 자치의 필요성과 그에 구체적 지도 방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교사로서의 대처 방안, 민주주의 교육과 관련한 교육적 정책, 민주시민 교육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번 강원도 교육청의 2018 기출을 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교사의 대처 방안만 외웠다면 3번 2019년 강원도 교육청 기출인 교육청 정책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는 같은 주제여도 묻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기출분석을 통해 이 주제가 중요하구나 에서 이 주제에서 무엇을 물어보았지를 파악한 후에 또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 이것을 예측해서 주제에 대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 정리한 지식을 마인드맵으로 담거나 해서 내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을 경우 내용을 구조화했기 때문에 인출 또한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차 시험 전까지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임용면접의 마인드 이론편을 확인하시면 각 주제마다 저희가 정리한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에 추가 정리 내용, 예를 들어 교육부나 교육서적, 시책 등을 추가해서 선생님들만의 마인드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합격 로드맵의 세 번째 단계는 답안 구성입니다. 2차 심층 면접은 말로 표현한 답안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답안이라도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답을 이야기하는지 모호해지거나 답안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좋은 답안 작성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임용면접의 마인드 이론편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좋은 점수를 받는 답안 구성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 후 기출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반복 또 반복 연습을 통해 좋은 점수를 받는 답안 구성을 채워야 합니다. 기출 챌린지 프로젝트는 임용문제별 마인드 카페에서 곧 진행 예정입니다. 임용문제별 마인드에서 정리한 피해야 할 답안의 구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점수를 잘 받는 답안 구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언부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면접관 입장에서는 답안이 어디까지인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요. 본론은 빈약한데 서론 결론이 지나치게 길 때 발생합니다. 셋째, 산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문제에서 묻는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핀트가 나갔다라고 표현하죠. 넷째,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단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라는 문제는 제시문을 한껏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답안 내용이 빈약한 경우인데요. 대부분 묻는 질문에 딱 한 문장으로 답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점수를 잘 받는 답안 구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답안의 가짓수를 빠짐없이 잘 채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둘째, 답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답을 첫째, 둘째, 셋째 혹은 먼저, 다음으로와 같이 구분해서 면접관이 채점을 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답안 내용을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장의 이유, 구체적 사례, 효과 등으로 답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합격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실전 연습까지 왔습니다. 2, 3단계를 스터디를 통해 끊임없이 실전 연습하며 체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이때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전문적인 피드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통해 여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피드백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인드 카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추첨으로 영상 피드백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마인드 카페에 미리 가입하셔서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차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합격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임용 면접의 마인드와 함께 합격 로드맵을 따라 복도길까지 가봐요.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마인드 카페에 가입하셔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질문을 적어주세요. 마인드 면접팀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